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향후에 관련된 주제와 함께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부분을 다 듣고 나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가 무엇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분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무제표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된 주제, 또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같이 공부해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는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모두 다 다음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자해서 미래에 다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히 개인분들에게, 물론 소액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최근에 와서는 암호화폐나 그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주식 투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그 각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리스크를 갖고 하는 하나의 전쟁과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전쟁이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갖춰야 되고 또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자금이라고 하는 또는 돈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투자 대상,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좀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주식 투자 성공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주식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이미 알고도 계시겠습니다만 또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가 됐든 또는 기타의 다른 투자가 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뒷부분에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만약에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 즉 쉽게 말해서 개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분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유용한, 즉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 또 재무 성과와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얼마나 그 사업을 잘해왔는지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재무제표의 목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재무제표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무 상태는 오늘 현재 얼마의 재산과 부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과 부동산이 10억이 있고 결국 자산이 10억이 있고 이거에 관련된 차입금이 6억이 있다라고 하는 특정일 현재의 그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재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 또는 반기 6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무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 1년 동안 매출이 20억이 발생을 했고 비용이 18억이 발생을 했다 해서 당기순이익이 2억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재무 성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무 상태와 성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무 상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재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나온 경우에는 12월 31일 현재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 있는지 또는 반기 재무상태표 같으면 6월 30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무성과라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정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얼마나 삼성전자가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는지 또는 6개월 동안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재무 성과입니다. 이러한 재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 기업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자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서 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성과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얼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소유주, 즉 주주에 의한 출자, 예를 들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또는 과 같은 출자 부분, 그리고 소유주, 즉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은 부분도 역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그 각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재무제표에서도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재무제표에는 주석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관련된 정보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주석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이 재무제표 이용자, 즉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 특히 현금 흐름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시기와 확실성 같은 부분들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재무제표를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물론 재무제표의 분석이 미래의 수익이라든지 현금 흐름 또는 관련된 기업의 리스크를 모두 다 표현해 주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어떠한 수단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그 재무제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없이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액의 투자를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재산을 투자하실 때는 그게
투자 대상이 기업이라고 하는 경우, 또는 관련된 어떠한 투자 대상이 예를 들어 펀드가 됐든 채권이 됐든 그 해당되는 그 자산에 관련된 공시자료, 대표적인 부분이 재무제표입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그렇지 않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중요한 하나의 절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의 어떤 특정 기간, 대부분 많은 경우 1년 또는 6개월 또는 분기 같은 경우면 3개월에 해당하는 그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현금 흐름이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 흐름표를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기에 반드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감사보고서나 또는 사업보고서 등 기업이 공시자료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되는 경우 그 뒷부분에 붙어있는 반드시 주석자료도 이 재무제표의 일부분이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것과 같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석에 있는 정보를 같이 분석해야만 좀 더 나은 또는 풍부한 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분이고 이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분석에는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다양한 그 분석 소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부분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게 되는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즉, 이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재무 비율을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동 비율이나 뭐 여러 비율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자본 대비 부채에서 과연 부채가 얼만큼 많은지에 관련된 비율입니다. 즉, 이런 재무 비율 분석은 대부분의 경우 그 두 데이터 간의 비율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earnings analysis라고 해서 관련된 회사의 이익을 분석을 해서 회사의 그 재무 상태 또는 재무 성과 또 기업의 가치 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등 이익에 관련된 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또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라든지 또는 관련된 주식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EPS, 즉 주당 순이익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당, 즉 1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그 회사의 그 가치나 이익의 질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그 재무 분석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주제를 하면서 틈틈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현금 흐름 분석입니다. 즉, 기업의 현금이 유입 유출, 즉 기업의 현금이 얼만큼 들어오고 그게 얼만큼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현금 흐름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만큼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리고 기업도 투자를 합니다. 관련된 금융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또는 고정자산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한 경우에 따른 그 현금 흐름의 발생이 과연 얼만큼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재무활동 등을 통해서도 관련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런 현금 흐름의 활동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우에 사실은 이러한 현금 흐름 분석 부분들은 사실은 기업의 가치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보시게 되는, 향후에 논의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메소돌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흐름은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제표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얻으실지, 이러한 재무제표는 그 재무제표의 그 양에 따라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 각 기업의 재무제표나 주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곳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주소를 드렸습니다만, 그 인터넷 주소를 dart.fs.or.kr로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해서 다트라고 입력을 하시고 찾으시면 그 화면과 같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뜹니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종 공시자료와 함께 그 사업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와 주소 그리고 기타 그 밖에 많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즉 다트의 첫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공시 통합 검색 또는 정기 항목별 검색,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공시한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통합 검색 창에 삼성전자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공시 자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부분은 1년 기간을 두고 그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 10년 또는 어떤 특정 기간에 걸쳐서 찾고 싶으시면 여기 기간의 관련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 기간 내에 공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시 자료는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이 방송하는 날 찾아본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가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통합 검색에 가셔서 삼성전자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정기 공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기 공시를 선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런 결산서류, 등록법인 결산서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자료를 체크를 하시면 그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이 정기공시의 경우, 이 경우에선 1년이라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1년 그 검색일로부터 1년 동안에 그 삼성전자가 공시한 그 정기공시 자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3월에 분기보고서, 2021년 12월에 사업보고서, 2021년 9월에 분기보고서, 2021년 6월에 반기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는 이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업보고서 해서 53기,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즉 2021년도 사업보고서가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희들이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재무제표로 IFRS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별도로 별도 재무제표를 밑에 재무제표 주석으로 해서 같이 사업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보고서 안에는 회사에 대한 개요, 사업의 내용 등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보다 나은 정보를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사업보고서도 이 시계열로 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2, 3년치를 같이 보면 회계 정책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변화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보시면 이렇게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그 다음에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재무에 대한 사항이 같이 사업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 재무제표 부분을 보면 우선 연결 재무 상태표가 나타납니다. 즉 자산, 부채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51, 52, 53기, 즉 2019년, 2020년, 2021년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재무 상태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손익계산서입니다. 즉 손익계산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에 걸친 손익계산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즉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즉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 경우에 있어서는 1년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이 손익계산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손익계산서에서도 기타 포괄손익까지 같이 포괄된 부분, 그래서 포괄입니다.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한
손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본 변동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 동안에 자본이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자본 변동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초 자본에서 시작해서, 물론 이 화면이 잘려서 여긴 19년도 거니까 19년도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 19년도에 기초에서 시작해서 19년도 기말 자본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 자본이 변동됐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즉 기초의 자본에서 당해년도에 이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 중에서 주주한테 배당을 주면, 즉 자본을 갖고 있다가 주주에게 배당을 주면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재무제표를 나타낼 때 회계 분야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만, 이렇게 차감되는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렇게 괄호라는 표시를 통해서 이게 차감되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 흐름표에서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녹색을 제가 쳐놨습니다만, 이렇게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 또는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과 같은 이러한 현금 흐름 등을 구분을 해서 이 기업이, 여기도 기간입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부분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왔고 또는 현금을 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런 현금 흐름의 변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표도 상당히 중요한 재무제표로, 예전 제가 회계사를 처음 80년대 그런 때는 이런 현금 흐름표가 주 재무제표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금 흐름도 중요한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해서 현금 흐름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결 재무제표 주석, 이 주석 부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이 분석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요 재무제표와 같이 분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별도 재무제표, 즉 삼성전자만의 별도 재무제표 또는 주석도 이렇게 같이 사업보고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종속회사까지 모두 포함한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삼성전자만의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 법인만의 재무상태 또 성과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보고서하고 재무제표는 이 다트 시스템에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서 열람하실 수도 있지만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 우측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이 오른쪽과 같은 다운로드 창이 뜹니다. 첫 번째, 이 사업 보고서를 PDF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요 파일 표시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앞부분에 들어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와 같은 이 재무제표를 이 엑셀로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IFRS 이 XBRL이라는 부분도 물론 지금은 주석에 대한 XBRL은 아직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XBR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그 시간을 별도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내 XBRL이 2004년인가 2005년 처음 도입될 때 이 관련된 XBRL에 대한 실무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처음 도입될 때 이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는 더욱더 이런 XBRL이 더욱더 보편화돼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쉬운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여러분들과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두 번째 이 재무제표를 엑셀을 다운받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엑셀이 다운받아집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 뿐만 아니라 연결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별도 재무제표도 이렇게 같이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받으셔서 여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아니면 기타의 다른 투자를 하든 그 대상에 대한 재무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바쁠 때 또는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문이나 뭘 보고 그냥 이 주식이 괜찮다 해서 저도 보지도 않고 투자했던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이런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약간 무책임한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같은 그러한 것들만 재무제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회계상으로도 이 주석까지도 같이 재무제표로 보셔서 이 주석을 같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과 같이 유기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 주제를 깊이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재무 분석도 오늘이 첫 번째 이 시간이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인회계사 박규서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